한복도로 주택가는 경사가 높은 지역에 조성되면서 가파른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했지만 안전 문제로 운행이 중단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동백전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바뀐 정책이 동백전의 사용을 활성화하기는커녕 줄일 것이라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가지고 위로금과 생계비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태풍 마와르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이른 태풍 소식도 놀라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흰남노급으로 알려져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동백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부산형 지역화폐입니다. 부산시가 올 하반기부터 동백전의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 소상공인 구별짓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백전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내놓은 올 하반기 동백전 발행 정책입니다.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게에서는 7% 할인받을 수 있고 10억에서 30억 원 사이는 5%, 병원이나 주유소, 중형 마트 등 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게 규모와 매출액별로 할인율을 구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게에서 5% 내외의 추가 할인을 부담하면 구매자가 최대 17%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동백전 플러스 가맹점 모집에도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바뀐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영세 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고 예산 530억 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상인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인 구별짓기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특히 동백전을 사용하는 시민의 혼란도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합니다. 밑장 빼갖고 윗돌 메꾸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눠치기 우리끼리 상인들끼리 나눠라 이 말이거든요. 그 소비자들이 카드를 들고 와갖고 여기는 30억짜리고 여기는 10억짜리고 여기는 이걸 어떻게 아세요? 우리 상인들보다 소비자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상공인들과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백전 활성화를 저지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백전 플러스의 경우 이미 북구와 수영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며 영세 자영업자가 할인을 부담하기에 어렵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밀어붙이는 부산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센티브 정책만으로 지역화폐를 바라보는 부산시의 몰이와 준비, 소통, 일관성 없는 정책의 추진, 부산 시민과 전문가가 힘들게 추진하고 정착시켜온 지역화폐 동백전을 더 망가뜨리고 부산시의 정책 방향이 지역화폐 동백전에 고사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제라도 상인과 소통해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사가 높은 지역에 주택가가 조성되면서 가파른 계단이 생겼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노레일이 설치됐는데 안전 문제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난간을 의지해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는 어르신. 혹시 넘어질까? 한 계단 한 계단 조심 또 조심합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168 계단 주변 주민들의 불편한 외출이 시작된 건 올해 3월부터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참 압축으로 7시부터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벽을 많이 봤는데 내려올 때는 수월한데 이제 올라가지는 못한 한 자국도 못해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발생한 고장만 모두 14차례. 올해 3월 11일 또 고장을 일으켰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 운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168 계단을 오르내렸던 이 모노레일은 7년여 만에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설계 당시 168 계단 모노레일의 내구 연한은 15년. 당초 계획상 오는 2031년까지 운행돼야 하지만 절반가량밖에 채우지 못한 겁니다.
동구청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서 예상보다 운행 횟수가 늘어난 것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한 개의 레일 위로 모노레일이 운행되다 보니 하중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 중단은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공사를 8개월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내년 24년 6월 달쯤에 이제 모노레일 철거된 상태에서 경상 엘리베이터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운행 중단된 모노레일을 대체할 수단이 마련되기까지 168 계단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에서는 약 20만 명의 청년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소멸을 막고 청년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HCN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기업 64곳이 이용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 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시내 성형 전문 의원을 운영하며 2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A씨 등 9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성형 환자를 모집한 A씨는 성형 시술을 한 뒤 무좀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천여 회가량의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2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 9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2일 오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 위로금과 생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지원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박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지난해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받은 만큼 부산시 차원에서 두터운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부산 진구 앞 서병수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서병수 의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일반 학교의 장애 학생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을 일반 학교에도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23년 기준 특수학생 수는 10만 명을 넘겼고 일반 학교에 배치된 장애인 학생은 17,000여 명입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앞 하태경 국회의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고 6년 의무순환 감사제로 대체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지정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하 의원은 그동안 피감기업의 업무를 잘 모르거나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이 선발돼 감사 품질이 저하되는 등 비용 낭비로 이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산업 환경에 맞는 자율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운대구을 김미애 국회의원이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부재한 영유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2일 오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정동만 의원은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드러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878명으로 피해액이 3,167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5번의 재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결론에 이르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날 논의된 법안들은 24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5월을 우리는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부르죠. 곳곳에 장미꽃까지 만개한 5월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벌써 곳곳에서 5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무더웠죠. 게다가 이렇게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성충의 활동도 활발해졌는데요.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는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빨리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는 황사도 말썽이었죠. 이제 좀 마스크에서 해방되나 싶었는데 다시 뿌연 미세먼지로 밖에서 갑갑한 마스크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청객, 태풍 소식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태풍 마와르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흰남노급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태풍의 이동 경로는 매우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벌써 반갑지 않은 손님 태풍이 등장했다고 하니 놀라울 일입니다. 올여름은 또 얼마나 역대급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까요?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항상 대비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가 23일 2023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부산 선수단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부산 선수단과 회원 종목 단체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해단식에서는 참가 선수단 성적 보고와 함께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에어로빅 힙합과 풋살, 체조 등 3개 종목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골프와 당구, 우슈, 철인 3종 등 4개 종목이 종합 순위 2위, 그라운드 골프와 국학기공, 수영 등 3개 종목이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해 표창받았습니다. 부산 선수단 중 최고령 참가자인 게이트볼 종목 1932년생 유점수 씨와 최연소 참가자인 롤러 종목의 전예찬 군, 김보미 양에게도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